7월 2일 목요일이고요. 네, 저녁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이제 방송 시간입니다. 저녁 방송이에요. 네. 어, 먼저 공지사항 전에 추석 먼저 잠깐 부르고요. 네, 경부님, 실크로드님, 향기로운 초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대부분 다 헉헉 냉냉 구만님 어서 오시고요. 헉 이게 뭔 소리야? 냉. 네, 뭔 소리입니까? 네. 조님 어서 오시고요. 슈가 연희님, 네, 행복한 뜨은기님, HJ 스나이퍼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감사님, 네, 불료파 불료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민정님, 비니루님, 소피리님, 그리고 슈가 연희님 아까 얘기했나요? 네, 어서 오시고요. 네, DH 솔라님, JH 최님, 오노님 어서 오시고요. 켈리, 네, 서울? 세올?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네, 켈리님, 박유나님, 이대영님 어서 오시고요. 자,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감원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공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무등록 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 단체 혹은 1대1 채팅방에서 개별적으로 투자 문의에 응대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등록 투자 자문업 영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모든 업체에 다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붙임으로 되어 있지만 앞장을 보시면은 모든 모든 이런 그 증권 사이트에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영위했었던 그런 종목 진단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금융법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자문업이 있고요. 유사투자 자문업이 있습니다. 투자 자문업은 뭐냐면 그 뭐라 해야 돼요? 그 운용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문사. 자문사. 그래서 투자 운용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실제로 계좌를 운영하거나 뭐 1인 매매를 하거나 그런 쪽이 이제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등 간지러워서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투자에 대한 조언, 네, 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재용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만니님, 알부디님,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네, 더 좋은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투자 조언만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 괜찮다, 매도 의견 괜찮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삼성전자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괜찮습니다. 대답하면 이게 걸리게 된대요. 네, 걸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그 공문으로 지금 다 나왔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 없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됐었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지금 공문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암행조사 보시면은요, 네, 어디가 있니? 암행 점검 등을 통해서 집중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보를 발령했대요. 6월 23일부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별 투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서 이제 금융 감독원에서 공지문을 보내게 된 건데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종목 진단을 제가 해드려 가지고 철컹철컹을 할 수 없잖아.
철컹철컹 철컹철컹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아무런 신분이 아니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진단 해드리거나 네, 88TV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해드렸던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문제가 좀 된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된 거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무료로 정보를 주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니에요. 유료 방송 전환해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은 투자 자문사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자문사만. 그래서 자문사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도권으로 들어오라 이런 얘기죠. 네. 제도권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자문사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펀딩을 받아 가지고 뭐 계좌를 운영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랩을 운영하면서 그럴 때 이제 계좌를 관리하고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도권에서 나온 상태가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문사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자 자문사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투자 전문 운영 인력 뭐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지금 뭐 88TV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경제TV 뭐 기타 여러 그 증권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머니투데이도 있고 뭐 등등 많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증권 사이트들이 그 사이트들은 전부 다 유사 투자 자문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가 아니에요. 투자 자문사가 아니라서 이 방송을 통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유튜브 방송에서 뭐 종목을 주겠다, 뭐, 그러니까 뭐 뭘 해라, 소정에 뭐 돈을 내라. 이게 전부 다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융법상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황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이 할 수 있는, 투자 자문사라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운용사, 네, 투자 신탁, 뭐 현대 투자 신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자산 운용 이런 거, 네, 뭐뭐뭐 자산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 그 정식으로 등록이 된 회사입니다. 등록이 된 회사들은 조금 달라요. 네, 88TV는 유사투자 자문업. 네. 유사투자 자문업. 그래서 88TV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증권 주식 사이트가 전부 다 유사투자 자문업입니다. 그래서 유사투자 자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는 그렇잖아요. 뭐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근데 뭐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 네, 요즘에 워낙 저게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워낙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이 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사투자 자문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TV 방송도 지금 정식 자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고. 네. 말을 안 해, 이것들이. 네.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법적으로 유사투자 자문업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증권방송에서 종목 진행하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걸리는 건데 걔네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메이저 회사들 있잖아요. 좀 큰 회사들. 거기서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물론 이제 지금은 공문을 받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작은 회사들,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위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때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문제시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유사투자 문업,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황 방송 다 괜찮습니다. 시황, 뭐 지금 제가 아침 시황, 장중 시황, 저녁 시황 다 해드리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강의 가능합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종목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이야기 해드릴 그 방송을 그렇게 한번 꾸려볼 텐데, 내가 오늘 삼성전자가 좀 특징적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종목 진단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종목 신청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굉장히 괜찮죠. 오늘 양봉 나와서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매수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종목 진단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네, 모든 것은 다 가능해요. 그 뭐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반이나 유료 방송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다음에 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도 이제 추천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문자를 받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매수 매도 의견을 듣는다거나 다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쓴 종목을 내가 진단을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이제 텔레파시를 보내줘야 돼. 이 종목 해주세요. 라고. 근데 삐삐삐 보내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종목 진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사는 사람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질문에 대한 대답만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 시장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뭐 전기차 요즘에 좀 잘 올라가는데 그건 뭐 어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드릴 수 있어요. 뭐 왜냐면 요즘에 전기차 뭐 아니면은 뭐 테슬라 이런 쪽에서 뭐 분위기 좋았고요. 뭐 배터리가 어쩌게 됐고 뭐 저쩌게 됐고 뭐 이런 거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LG화학 오늘 많이 올랐는데 어떤가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이번 금감원의 그런 내용이라서 뭐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 진단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눈치가 되게 없거든요. 눈치가 뭐야? 먹는 거야? 막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네, 네,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그냥 원래 뭐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했어도 암암리에 그냥 다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5G 관련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체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5G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작전을 좀 이거 녹화하게 되고 있는데 작전을 좀 잘 짜야 되는 게, 종목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덩어리 퉁치는 거죠.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뭐 잘 나간 종목들 뭔가 오늘 상한가 종목 봐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은가? 네.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냥 됩니다. 네. 리딩방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공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감원 공문 내용을 보시면 그냥 딱 요 사항만 준수하시면 돼요. 그냥 네. 요거예요. 1대1 또는 단체. 원래 1대1 상담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제가 진단은 안 해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단체방에서는 괜찮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안 됩니다. 유료 방송도 종목 진단이 안 됩니다. 종목 진단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마도 그 우리가 이제 영위했었던 포트폴리오, 그죠? 전문가가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종목들에 대한 의견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대1 채팅방이나 1대1 상담 이것만 원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방도 같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유료 방송도 금감원이 뭐 암행으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음, 아, 네, 네, 그렇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그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이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그냥 찝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요거를 먼저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상한가, 상승, 보합, 하락 뭐 이렇게 돼 있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뭐 거래량 특징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 SK증권이 오늘 오 거래량이 많았네. 왜 이렇게 많았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가능한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종목 진단이 안 되면 왜 돈을 내고 듣냐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금감원에서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서 오늘 많이 올라온 거, 뭐 거래가 급등한 종목, SBI 인베스트. 나 오늘 이거 가지고 상한가 갔잖아. 네, 오늘 제가 상한가 갔잖아요. 네, SBI 오 오늘 상한가 갔네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디지털 조선 오늘 이만큼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네요.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찝어 가지고는 가능하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떨어진 종목, 하한가 종목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시세가 급변한 종목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증권 뉴스란에 들어가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쭉 뽑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그날에 이제 여기 뉴스를 들어가시면 기업 종목 분석이라는 데 가시면 종목에 대한 뉴스만 여기다 딱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 순 매수 매도 상위 종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K 바이오팜 오늘 뭐 상한가라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올 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아 지랄 같네 진짜 이화전기 뭐 법적 야 그럼 이화전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W 게임즈 5%대 급락했다 야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딱 긁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특징적으로 이렇게 딱 집으면 안 돼요. 네. 저 위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좋아야 되는데, 눈치가 이게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되고요. 이 투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왜 올라요? 오늘 시장 왜 내려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 매수 어떻게 되나요? 뭐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홍콩복 뭐 국가보안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 돈을 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안 되지.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종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이거를 팔아가지고 저걸 사세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의견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안타까운 네, 소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네. 그거 안 됩니다. 네네네네. 이 종목 뭐 디지털 조선 갖고 있는데 매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답변이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원래 추천주라고 한다면은요. 그 유로 방송에서는 이제 추천주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뭐 그렇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쭉 해드릴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홀딩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홀딩, 야, 요거는 이제 변동 나면 좀 매도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종목 추천 드리는 것도 다 그냥 그대로예요. 다 똑같습니다. 네. 금지된 건 뭐냐면 채팅방에서 단체 톡방에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게시판 게시글을 통해서 종목 진단이 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됩니다. 네. 네, 이것만입니다. 이것만. 그래서 그렇죠. 농사꾼님, 바이오 업종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바이오 오늘 괜찮았는데 종목도 한번 볼까요? 해서 이제 쭉쭉쭉쭉 네 그렇게입니다. 아니요 다 괜찮아요. 그 문자 리딩 이런 거 다 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그 타겟팅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저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 업종 어떤가요? 뭐 5G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종목들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뽑아가지고 얘기할 때 거기에 내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당이고 내 종목이 없으면 열받는 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네.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사를 세우게 되면은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사는 자문사대로 또 고충이 많아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자본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되고 또 펀딩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자문사의 주요한 역할은 계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랩을 운영할 때는 자문사 계좌를 직접 가져다가 운영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계좌가 덩어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문사에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약간 펀딩 같은 개념이에요. 펀드 같은 개념인데 약간 조금 다른 게 펀드는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 펀드 운용하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그 5천만 원을 일단 모아놔.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 오는 사람 또 모아놔. 또 모아놔. 또 모아갖고 덩어리 자금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 계좌를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피터 린치나 월가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다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죠. 네.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종목에 대한 아니면. 네. 아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달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야기가 다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네.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종목 진단을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안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걸리게 돼서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 불려가요. 철컹철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증문즉답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일단 못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법이라는데 그걸 뭐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귀를 한쪽은 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내가 얘기를 해도 계속 그냥 자기 말만 해. 법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대요. 네,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뭐 방법이 없지. 네. 단풍아 그만해.
막 단풍도 지금 개소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것 같아요. 유사투자자문업이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많이 회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증권사들의 어떤 수익률이 좀 줄어든다거나 자문업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잘 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실제로 잘 되는 것은 유사추자 자문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증권사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와서 유사추자 자문업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유사추자 자문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투자 자문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운영한 보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띄어지거든요.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가 띄어져요. 근데 유사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는 내가 뭐 20만 원, 30만 원에도 50만 원에도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자유로운 게 유사투자 자문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문사까지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라고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다가 나왔지만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는 또 마음대로 그 당시에는 되게 웃기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1대1 상담이 안 되는데 증권사 직원은 1대1 상담이 됐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증권사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계속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증권사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래 1대1만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단체 톡방, 단체 대화방, 단체 방송 이런 데서도 다 안 된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켰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워낙 그 카톡 뭐 해가지고 여러분 스팸 메일 엄청나게 받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애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 사이트들을 쓰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요새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증권사 직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투자 저거 등록회사잖아요. 증권사, 투자 자문업 전부 다 1대1 상담이 가능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 직원 중에서 경력이 많거나 잘하는 사람이 네, 드물다는 이야기죠.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증권사 직원들 여러분들 소개받아가지고 딱 가게 되면 대부분 소개받는 사람들이 네 과장 밑에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금액 많고 그러면은 뭐 차장급으로 올라가서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 하지만은 뭐 소액 투자자분들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증권사 누가 신경을 써줍니까? 그냥 김대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김대리도 사실 주식 나보다 모를 때도 많아. 네. 그럼 막 고객이 가르쳐주면서 해야 돼. 막 그건 그거고요. 저건 저거죠. 막.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잘한다는 사람들 다 나와서 이제 지금 유사투자 자문업을 차려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렇게 막혔으니까 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사실 잘 몰라.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자격증 따서 들어와서 한 1, 2년 되면 이제 대리 달아주는데 그 뭐 뭘 알겠습니까? 그 주식 투자 경험 그냥 살아온 세월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적은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은 네 여러분 한 20년 투자하셨다 그러면은요 이제 막 20대 중후반 이런 애들이 가서 주식 투자하는데 생각해봐. 그 나한테 조언을 해준대.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뭐 아무튼 네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유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다 받으실 거고요. 저는 이제 네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 마음대로 일단은 해드릴 건데 그게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자 이제는 핫 이슈 종목 한 이슈 종목 네 1번부터 한 10번까지 아마 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네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의 방송은요 굳이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괜찮아요. 배터리 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뭔가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대리 시절 없었어요. 아, 있었다. 대리 시절 있었네요. 나도. 그러네요. 대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대리 했었네. 대리가 아니라 과장으로 바로 갔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에 펀드 가입 안 해요. 왜 펀드 가입 안 하는지 아시죠? 펀드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유사투자 자문업이 많아가지고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내 펀드 내가 만들자잖아요. 네. 내 펀드 내가 만들자지 뭐 누가 펀드 가입해가지고 수익률도 안 나는 거 수수료 내고 계속 그걸 가입합니까? 그냥 유사투자 자문업 중에서 전문가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뭐 한 2, 30만 원 내고 종목 포트폴리오 딱 짜갖고 나오면 그게 펀드인데 뭐 그거 깔끔하죠.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네. 아니면 이제 제가 뭐 마음대로 막 리딩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되려면 이 유사추적 자문업을 하면 안 돼요. 즉 전문가를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처럼 그냥 나는 뭐 일반 회사 직원이야. 네, 나는 전혀 뭐 그런 거랑 관계도 없고 유사추적 자문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종목 진단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대요. 네,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니 유사투자 잘못하면 안 된대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종목들 알아보면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슈 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 항상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네. 그죠? 비전문가는 된다는 거 되게 어렵죠? 웃기는 얘기죠? 아, 나 그러셨어요? 백조부자님 잘하셨어요. 네. 문자만 등록하신 분들은 7월 6일부터 문자 받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종목 진단에 대한 차트 상황들 보고 이제 시장 이슈에 대한 것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들을 이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옛날 같으면은 그냥 PNT 종목 진단 해주세요. 나 이거 여기서 샀는데 이거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제 PNT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PN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추세를 벗어난 타이밍,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그렇다면 요건 밑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온 거야. 지금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도 단기적인 매도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여기 13,000원대 지지는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단기로 보신 분들은 올라갔다가 음봉 떨어지거나 변동성 부릴 때 매도하시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PNT에 대한 진단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비슷한 종목이 있다 이거야. 신고가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도 나오고 장대 양봉도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꼭 내 종목이 아니라도 차트에 대한 이야기로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한가 맞고 바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냥 아마도 저거예요. 이슈가 나왔던 거죠.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만약에 내가 종목이 상한까지 갔어. 근데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마이너스 28%야. 그러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이 아닌가벼. 네. 그냥 막 장군 하나가 병사들이 이끌고 산을 막 올라갔어요. 야, 적군을 무찌르러 가자. 그래서 산에 딱 꼭대기 올라갔는데 예, 장군이 한마디 하는 거죠. 이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병사가 절반이 쓰러져 죽었어. 그래도 이 장군은 꼭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머지 병사들 이끌고 저 산을 갑니다. 저 산을 막 죽을 각오로 해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는데 장군이 또 한마디 하죠. 야, 이 산도 아닌가 봐. 네. 거기서 병사가 남은 거에 절반이 또 죽어. 그런데 나머지 병사들도 쓰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이야기. 아까 그 산인갑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은요, 그냥, 이거는 그거예요.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 야, 얘기 한번, 그럼 해보죠. 포스코 강판이란 게 있어요. 포스코 강판.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네. 상한가를 만들었어. 상한가를 만들고 이게 주가가 빵 하고 튀었단 말이에요. 네. 빵 하고 튀었어. 빵 하고 튀었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뭘까를 한번 노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자식이 왜 올라간 건지 봐야 되거든요. 너 왜 올라갔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요때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카타르 LNG선, 네, LNG선에 대한 수주가 나온 거죠. 수주, LNG선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 때 뭘 갖다 붙여요? 나무로 만들지 않죠. 이제 거북선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는 철판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강판, 강판? 네, 야 그러면 배가 붙이는 철판도 얘네가 하겠네? 해갖고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그거랑 관계가 한 개도 없어. 네, 선박에 들어가는 판때기랑 관계가 전혀 없고요. 자동차 머플러,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건자재, 건축자재,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철판, 이런 철강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근데 LNG선 수주가 늘어나서 배에다가 붙이는 철판이 잘 갈 것이다 해갖고 올라가서 상한가 갔어. 이거 뭐예요? 네, 이산이 아닌갑다지. 이산이 아닌갑다. 야, 이산이 아닌갑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빵 하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네 라는 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문자반 리딩은 원래 양방향 소통이 안 됐던 거라서 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양방향이 안 됐어. 네, 문자는 일방적이죠. 여러분이 바꿔서 저한테 답변 못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원래부터가 그런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시면 아시는 거고, 어차피 그리고 유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네,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뭐 잘 했을 겁니다. 네, 잘 할 거니까. 네. 원래 그리고 문자반은 양방향 소통은 안 되지만 제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계속 말려 드릴 거니까 그건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참 이제 어렵긴 하다. 그죠? 어렵긴 해. 왜냐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 뭐가 있나 또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고, 뭐 LG화학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테고, 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네,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 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포인트들 다 엮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는 저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덩어리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내가 전기차에 대해서 오늘 궁금했어. 그러면 이게 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초록창에다 검색하는 거지. 전기차 관련주. 그거 뭐 다 나오잖아요. 네. 전기차 관련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종목이 여기 들어있지 않겠어요?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네. 굳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들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 그럼 얘네들이 다 해놨어. 뭐 지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테마주 21종목을 총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뭐 종목을 쭉 보면 돼요. 네.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대신증권에 가면은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증권에 가면 테마별 종목 조회. 이건 리츠인데, 네, 이렇게 해서, 네, 모바일 게임 어떤 종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테마. 네, 이건 제가 대신증권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전기차를 좀 찾는 거지 뭐. 그래서 블루투스 관련한 종목 뭐가 있냐. 네, 그 다음에 AI,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네. 5G, 여러분들 궁금하시던 5G 관련한 종목들 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비중 매도 시점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알려드리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달라진 건 뭐냐면 종목 진단만 안 된다 이겁니다. 종목 진단만 안 된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거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네. 뭐 안 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음, 맞아요. 좀 짜증나는 거 많이 있었어요. 예전엔 1대1도 가능했었어요. 처음에는요. 1대1 상담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딱 막히면서 짜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송으로 할게. 아니면 이제 메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G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또는 KMW, 다산네트워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봐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진단 받고 싶은 게 150개가 넘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이제 5G인데, 5G가 요즘에 좀 괜찮다 그러죠? 네, 5G.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5G 관련주들이 괜찮다. 왜 괜찮지? 네. 미국 쪽의 수주, 해외 수주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연결이 되면서 수주가 나오면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맞춘 어떤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5G 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통신 관련 패턴에서는 통신 장비 쪽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통신 관련주들은 통신 장비 쪽은 이미 끝났다. 네, 그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통신 장비잖아요. 지금 뭐 KMW든 뭐든 전부 다 통신 장비 쪽이에요. 걔네들이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는 통신 장비라서 못 간 겁니다. 네, KMW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랐다가 계속 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통신 장비라서 그렇다. 네, 맞아. 그런 것도 있다. 네, 문자반을 제가 한 게 금감원 정책의 수혜이기도 하겠다. 네, 아무튼 뭐 문자반은 사실 뭐 그렇죠. 그래서 통신 장비라는 것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중계기가 쓰고 그 다음에 5G가 빵 하고 터지는 그 시점까지는 통신 장비가 잡습니다. 근데 중계기가 다 설치되고 나면 통신 장비가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어디에요? 컨텐츠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컨텐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컨텐츠. 이해되세요? 컨텐츠. 그래서 지금 컨텐츠 쪽 보면은 뭐 오늘 YG 플러스 또 상한가 네 또 갔는데 네 이거 보면 참 잘해. 네 YG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였지? 바이오 톡스텍. 네. 요것도 오늘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요. 아마도 여기가 저점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청기계. 네. 뭐 이런 것들 보면 괜찮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진바이오. 네. 진바이오텍이 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어제 좀 올랐었구나. 그지 같은 놈이. 더 올랐어야지.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갔다가 내려오는 게 계속 생기는데 저런 것은 의미 둘 거 없어요.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아직 뭔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자 이빨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보실 때, 네. 설렜어요? 네. 조만간 또 나옵니다. 왜냐면 그런 건 조만간 또 나와요.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데, 사실은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과 매도가 들어간 것이 나오면서 거래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밑바닥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간 사람은 있고 나온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들어온 사람은 있고 나온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한 포인트는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종목 제가 샀다고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나 이 종목 샀는데요. 나올 거예요. 뭐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나왔는데 또 꼴이야. 그럼 뭐예요? 이거 아직 아니다 이거죠. 이거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천천히 가든 세게 가든지 간에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에서 항상 이 윗꼬리와 함께 거래량이 터진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자 이빨이에요.
사자 이빨. 윗꼬리, 아래 거래량, 그 다음에 없다가 이렇게. 사자 얼굴 그려봤잖아요. 사자 얼굴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사자는 코가 이렇게 생겼죠. 네. 사자는 코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빨이 하나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기를 못 씹어 먹거든. 밑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송곳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목구멍은 하트로. 네. 목구멍은 하트. 그 다음에 사자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사자 같지 않죠? 하지만 여기다 뭘 하면 돼요? 네, 갈기를 갖다 붙이면 사자가 사자가 아닌데 제 얘기라.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사자가 이건 뭐라 해야 되니? 고릴라냐? 네, 아무튼 이거야. 이게 사자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이빨이 나오면 두 번째 이빨도 들어간다. 이게 바로 사자 이빨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 질문하셔도 된다니까요. 종목 진단만 안 하시면 돼요. 종목 이야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만 빼고 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 근데 종목 진단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종목 궁금해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쉽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 질문하셔도 돼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괜찮아요. 네. 근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돼요. 종목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 진바이오텍 거래량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하면 답변을 못 해드려. 네. 왜 물어볼 거 많을 걸? 네, 많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면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한 부분은요,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왔을 때 거래량이 아마 이것을 넘어갔으면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빨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랬냐면 가기까지 가긴 갔어. 그런데 거래량이 적어. 거래량이 적어요. 그럼 뭐예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다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서부터 여기만 노린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법 되거든요. 네, 소고기 한번 사 먹을 정도는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MTN 추천주가 물린 게 뭐가 있었지? 다 나와도 올라왔고, MTN 추천주가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네이버였어요. 네, 네이버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이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네이버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다나와였어요. 다나와 추천주가요. 다나와도 물린 거 없어요. 수익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이트진로 이것도 뭐 신고가니까 뭐 수익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거가 뭐냐면 NC소프트. 네, NC소프트. 이것도 뭐 난리 났죠. 네, 그래서 계속 잘 가는 거고. 그 다음이 있었던 게 어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죠. 네, 현대 엘리베이 물렸다고? 이거를? 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왜 물렸지? 고점에 사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혼나야 돼. 네. 네. 어제 그냥 막 제가 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밑에서 사시면 좋고, 밑에서 못 사겠다.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금 사시라고. 근데 굳이 그걸 기다려갖고 오늘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셨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네.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SK 바이오팜도 그렇잖아요. 바이오팜도 지금은 이제 매수하지 마, 이런 거. 네. 오늘 보니까 잔량만 2천만 주가 넘더라고요. 더 늘었어요? 2천만 주잖아. 2,100만 주예요. 이거 사지 마. 네. 이런 거 이제 사지 마세요. 막 바글바글 해.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지금 사가지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삽니까?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보여지는 종목은요, 이게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면은 이게 꼭 상한가를 갈 것처럼 그냥 막 두근두근하게 만들거든요. 상한가 갈 것처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어쭈 붙었냐? 그러면서 또 죽인다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죽겠어요? 안 죽어. 기다려야죠. 자, 뭐 어제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은 조금 아꼈지만 대북 관련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대북 관련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현대 엘리베이가 뭐냐면 그 북한 관광에 대한 사업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현대 그 쪽에 지분을 얘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거야 그냥. 네. 그럼 얘는 그냥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무중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또는 뭐 실적이 좋아진다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애둘러 얘기하고 대북 관련 포인트는 조금밖에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런 것도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네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달 사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YG 플러스 이런 것도 좀 아깝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반에 가입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네, 이렇게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 받으시면 조금 더 믿음이 가실라나 모르겠네. 근데 문자로 받았는데도 에이씨 뭐야 믿음이 안 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리포트 작성한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YG 플러스를 내가 오늘 사고 싶어 그러면은 차트에 대한 부분들 문자 나가고 종목 리포트가 짤막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이건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리포트가 게시판에 박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점에 오늘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먹으러 산 거 아니니까. 네. 현대로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 김미선님. 네, 네, 나 지금 또 낚일 뻔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요템도 대북진인가?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뭐 아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트램이죠, 트램.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경전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네,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네, 뭐 몰라서 물으시는 건데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몰라. 몰라. 네, 저 오래 해야 돼요.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여기서 철컹철컹하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금감원 공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겨우시겠지만 또 늦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종목 진단, 종목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오늘 아침에 네 그냥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요. 나 아무것도 한 게, 난 사실은 죄가 없는데 나는 불쌍하잖아요. 근데 형사처벌을 준대. 그래서 사실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낼 돈도 없어요. 네. 이게 다른 돈, 그냥 내가 소고기 사 먹어서 1억 원 썼다 그러면은 안 아까운데 벌금 내면 짱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애둘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정책적인 수혜주니까 계속 간다라 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5G 잠깐 이야기하다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근데 막 된다니까. 그냥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 즉 5G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는 지켜보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매도할 때 이렇게 하향 곡선일 때는 계속 매도를 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과 진리처럼 그냥 성경처럼 껴안고 있어도 돼요. 써놔도 돼. 아시겠죠? 추세가 하향일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올라오는 거 맛있긴 한데요. 이건 건 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요. 난 투자 이런 거 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에 언제 계속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5G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 잠깐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 우리가 언제부터 매도했냐면 여기서부터 매도했어요. 2017년도 고점부터. 근데 어디서부터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았냐면 여기요. 2019년도 상반기. 아마 제 방송 남아있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하지 마세요. 가지고 가세요.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방송에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41,000원대 매수가 됐고요. 네, 요 밑에 여기 41,000원대. 네, 41,000원대가 아닌가 보다. 한 42,000원쯤 되나 보다. 여기 초에 매수했어요. 여기 42,000원쯤 되네요. 여기 매수했고 여기서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 평균 단가가 46,000원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하락이 바뀌는 위치,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5G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락을 멈췄어. 지금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G가 이제는 상용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거시기 때문에. 네, 감염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이제 언택트야. 네, 그러다 보니까 5G를 통해 가지고 막 컨텐츠 정성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해외 수주가 터진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국내에선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비비고 들어갈 데가 없었어. 그런데 해외 쪽에서 미국에서 터진대, 동남아에 터진대, 이제 전 세계가 5G 뭐 그냥 5G 월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내려가던 놈이 이제는 돌아섰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는 종목인데 선을 그어봐서 내가 사실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는 다 해드렸어요. 지금은 업데이트를 안 해드리고 있지만 그 기초 강의를 다 들으시면은요, 아 그냥 차트만 보면 대충 답이 나와. 이 새끼는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대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한 것은 뭐냐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저는 뭐 예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또는 이렇게 실전으로 보면서 또 회원 리딩을 하면서 이런 것들 다 겪어온 거잖아요. 확률이 이런 게 높아. 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정수관 처녀가 미니스커트 입고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그럼 난 좋은데? 네, 난 좋은데. 아무튼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진 거죠. 네, 달라진 거야. 슈퍼개미였다고요? 어떻게 알았어? 네, 나는 큰 개미, 일개미였어요. 일만 많이 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걸 처음 봤어. 네, 오늘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한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선만 딱 그래. 그래 놓고는 야 이거 좋아진대. 사실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나도 이해가 돼요. 네, 공감이 안 되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그냥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써먹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뭐 매집이니 거래량이니 뭐 이렇게 실적이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분석하는데 저는 이 차트 맹신론자는 아닙니다. 네, 차트 맹신론자는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슈퍼개미는 우리 와이프지. 네. 네. 슈퍼개미는 우리 와이프고요.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네, 왜냐면 이제 네,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난 일개미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보시면 그냥 사실 이 차트 안에서는요, 저는 종목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재료가 뭐가 있었느냐지.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괜찮습니까? 사실은 종목을 선정할 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먼저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종목을 소트하는 그 검색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요. 네. 젊어요? 나 젊어요, 생각보다. 생각은 어느 정도로 하셨는데? 뭐 한 60대로 보셨어요? 네, 생각보다 네, 젊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소트하고 찾아낼 때 요 두 가지 먼저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종목이 짜르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어떤 지표들은 다 나와요. 여기도 지금 HTA 설정한 게 보시면 ROE, 뭐 유보율, 부채 비율, 영업이익, PBR, EPS, 신용, 퍼 다 나오죠. 이 정도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보고 가는 거니까 네,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고 차트는 후행성이 맞습니다. 네, 차트는 후행성이 맞아요. 차트는 후행성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차트예요. 네. 그래서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먼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요. 네.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미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아, 이제 숨 좀 트이겠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안 팔아야 되겠다. 또는 이제 막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이제 좀 갈라나? 좀 사야 되겠다. 물려 있는 사람들은 물타기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매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럼 5G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또다시 봄날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다산 네트워크가 됐든 대한광통신이 됐건 그다음에 KMW가 됐건 잘 보세요. 차트 다 비슷하죠? 네. 솔리드가 됐건 이노와이어리스가 됐건 FR텍이 됐건 요거는 좀 이상하다. 네, 요런 건 좀 이상해요. 요거는 아직 네,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건 빼. 네, 이런 건 빼는 거예요. 네. 웨이브 일렉트로가 됐건 이것도 빼. 이런 건 빼는 거예요. 유비커스가 됐건 네, 이런 거 괜찮은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는 것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요. 처음에는 잘 적응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되고, 자,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죠. 네, 경주채씨 맞아요. 경주채씨. 네, 저는 경주채씨고요. 네, 천리 밖에 있는 네, 모든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경주채씨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반 맞아요. 40대 중반 맞고요. 슈퍼게임이라고 한 거는요. 예전에 매경 이코노미라고 아세요? 경제 주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월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경 이코노미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 인터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매매했었던 어떤 이야기나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이런 것들 좀 말을 해줬는데 거기다 그냥 슈퍼게임이라 붙인 거지. 내가 어디 슈퍼게임 축에 아직은 낄 수는 없어요. 네, 그쪽에 낄 수는 없고요. 네, 그분들에 비하면은 사실 근데 거기 이제 그 박영옥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같은 라인에서 제가 인터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슈퍼게임을 붙여버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매경 이코노미에서 네, 그냥 그렇게 좀 타이틀을 달아준 겁니다. 저는 슈퍼게임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대단하게 매집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매매 조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에 총 7명인가 그랬었는데요. 그 두세 명 정도가 슈퍼겜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네. 거기에 네, 같은 라인으로 이제 인터뷰가 된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를 선 건지, 내가 들러리를 선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 라인이라고 봐서 인터뷰를 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네, 인터뷰를 했죠. 매경 그 사옥에 가서 그 앞에 분수대가 있었던가, 뭐였던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뷰 했는데 사진도 그지같이 나오고요. 네, 그때는 참, 네,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뭐, 하여튼,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뭐, 특별한 종목 진단.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봅시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지금 특징적인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내가 차트를 어떻게 그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방송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중 방송은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만 풀어가지고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오늘 장중 방송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저녁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좀 아쉬움을 좀 달래보고 좀 상황을 보고 네, 또 뭔가 방법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링크를 어디다 올렸다는 거야. 그냥 안 올리셔도 돼요. 네, 그런 거 창피하게 뭐 하려고 올려. 그 인터뷰, 그 TV 뭐 옛날에 나왔던 거 그런 거 막 그냥 사진 끄집어내가지고 또 링크 올려주시고 막 그런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 그거 뭐 다 옛날 일이고, 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말고도 신문도 많이 나왔어. 네, 신문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거지. 네, 나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참고해 주시고, 네, 자, 어쨌든 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차트의 기법 강의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슈에 대한 이슈 종목 분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은요, 아침 시황, 장중 시황, 저녁 시황 세 개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유럽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방송이 들어가는 거, 녹화 방송이 아닌 실시간 방송하는 거는요, 월요일과 목요일 장중에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화, 목 저녁에 3번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방송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유료 방송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방송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네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월, 목, 장중 방송에 오시면 시황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고,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 화, 목 3일은 이제 이렇게 차트 분석 기법 강의, 그 다음에 이슈 특징주 종목 진단 뭐 등등등 이런 것들로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저는 아침에 5시 일 딱 시작해가지고요. 보통은 11시 12시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거의 1-2시에 자거든요. 매일 그렇게 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늙어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피부도 좋고 좀 더 젊었거든. 그 요즘에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TV 갈 때만 조금 이제 꽃단장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반 이야기 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